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국 ESG 경영 원장 최남수입니다. 오늘은 ESG 3강이죠. 1강, 2강을 했고요. 오늘은 3강인데요. 오늘 3강은 ESG에 그동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주체가 있습니다. ESG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ESG의 플레이어들로는 뭐 투자자,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이 기업의 ESG를 압박하는 주체들인데요. 가장 선두에 서서 그동안 ESG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주체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들이 선도하는 ES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왜 ESG를 이렇게 강하게 선도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까요? ESG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재무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재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매출, 수익, 뭐 투자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걸 재무 리스크로 얘기를 하는데 ESG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그래서 재무적이지 않은 비재무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재무 리스크로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리스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환경사고를 발생시킨다거나 또 안전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최근에 현대산업개발 또 쿠팡 뭐 이런 안전사고가 있었고, 또 한 기업에서는 또 뭐 지배구조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ESG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업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ESG에 문제가 생기면 이 리스크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ESG를 중시하게 된 겁니다. 역으로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들은 중장기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많은 분석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ESG를 리스크로 보는 거예요. ESG를 잘 못하는 기업을 잘 가려내서 투자를 피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업에 ESG를 잘해라, 그래야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를 표방하는 투자 자산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2020년에 지금 30조 정도에서 출발해서 35조 달러로 늘어났고, 2025년에는 50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200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모두가 ESG 투자를 확대하겠다,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고 잘못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의 ESG 이슈를 얘기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정말 선두에 서서 ESG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선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블랙록이죠. 블랙록. 운용자산이 8조 5천억 달러,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데, 이 블랙록의 사진에 나오는 레리 핑크 회장이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이 레리 핑크 회장이 매년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CEO 서한을, CEO 편지를 보내서, 레터를 보내서 ESG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기관이, 자산운용사들이, 물론 이 블랙록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뱅가드라든가 많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있죠, 투자사들이 ESG를 기업에 압박하는 건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ESG 잘 안 하면 주식을 팔겠다, 이런 압력이거든요. 주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CEO들은 주가 관리하는 게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고 또 실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ESG 요구를 거절해서, 잘 못해서 주가를 자산운용사들이 팔게 되면, 주식을 자산운용사들이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죠. 본인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회사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의 압박이 그렇게 기업들한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데요. 레리 핑크가 매년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ESG와 관련해서,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20년의 편지 내용을 간략하게 볼까요? 석탄 생산 등 고위험 투자를 철회하겠다. 위험이 큰, ESG 위험이 큰 투자하는 것에서는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업들이 기후변화 공시를 해라.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해라. 공시를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해관계자 여러분 많이 고객, 이해관계자 얘기 많이 했죠. 고객, 뭐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영을 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번영할 수 있다. 이게 2020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교변화 대응, 공시와 이해관계자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2021년에도 또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탄소 감축 계획이 어떻게 장기 전략에 통합되어 있는지 공시해라. 그리고 ESG 잘하는 기업이 보니까 성과도 더 우수하더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로 기후변화와 ESG 얘기를 하다가 인재 전략은 다양성.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으면 다양한 인종을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다양성이겠죠. 평등, 뭐 성평등 이런 이슈가 있겠죠. 포용성을 개선하는 장기 계획을 반영하라. 그러니까 인재 전략도 중요하죠. 훌륭한 인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재는 근로자니까 근로자는 이해관계자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똑같이 기후변화,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죠. 2022년 초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2022년 편지의 제목이에요. 서한의 제목인데 The Power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힘. 아주 인상적인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서한을 보냈는데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합니다. 주주익만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는 이제 그만두자,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고객과 근로자, 지역사회,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 이해를 존중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기업이 더 나은 실적을 보였다. 앞에서는 이런 얘기했죠. ESG를 잘하는 기업이 성과가 더 우수하더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자 이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기업이 더 나은 실적을 보이더라. 이렇게 강조하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앞에서는 석탄 생산 등 고위험 투자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유가스 기업에서 투자 철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들 기업도 비즈니스 변혁 중이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업일지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친환경 쪽으로 변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철수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흥미롭고 재밌는 결론 부분인데요. 모든 산업과 기업이 탄소 감축에 의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멸종한 도요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사조가 될 것이냐? 선택해라는 거죠.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뭐 ESG를 잘하면 계속 살아남는, 뭐 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속해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불사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멸종한 도요새처럼 퇴화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ESG의 드라이브를 걸어온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적 기관인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그동안 서한을 통해 선도해온 ESG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ESG는 그동안 쭉 해온 걸 보면은 주주총회에서 많이 개입을 해요. 여기 보시면 환경 분야에서 2019년에 99건을 개입하다가 111건, 12% 늘었죠. 지배구조 많이 개입합니다. 투명한지, 부패가 없는지. 2019년에 759건에서 2020년에 858건, 13% 늘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도 95건에서 118건으로 24.2%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최근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네덜란드 연금 자산운용 APG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10개 기업의 사안을 보내서 탄소를 줄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연금 자산운용 APG의 이사가 한국 여성인데요. 박유경 APG 이사는 특히 삼성전자의 현재 탄소 감축 노력이 충분한지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사안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알리백, 필요한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알리백 등을 탄소 감축하라는 거죠. 알리백 등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APG에서도 국내 기업들한테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여러 투자기관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블랙록과 지금 APG 얘기를 해드리고 또 국내에는 이제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세계에서 뭐 규모가 큰 국부펀드에 들어가는 국민연금.
또 보면은 지난해부터 이제 국내 주식 채권 투자에 대해서 ESG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ESG 투자를 전체 자산의 5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이 ESG에 대한 투자자들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투자 자금도 ESG 자산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투자자들은 정작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기업의 ESG 공시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ESG 지향 상황에 대해서 자주 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Investor question accuracy of ESG disclosures. ESG 공시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주 ESG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의 82%입니다. 이거는 에델만이라는 데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강하게 그렇게 과장하고 기업들이 ESG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보는 강하게 보는 사람들이 33%,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49%. 그래서 10개 투자기관 중 8개는 기업들이 ESG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독일 87%, 미국 86%, 네덜란드 85%, 중동 뭐 이렇게 쭉 됩니다. 이 이슈는 뭐냐면은요,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ESG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면서도 기업들이 그 성과, 공시에 있어서, 공시 성과에 있어서는 많이 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 ESG 워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이 본심이 뭐냐 이제 이런 점이에요. 어떤 점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기업들은 여기는 ESG에 해당되는 뭐 ESG를 잘 못하거나 잘하거나 여기는 재무성과가 나쁘거나 좋거나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는 재무성과만 좋았으면 됐어요. 재무성과가 이렇게 좋았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재무성과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죠. 재무성과는 좋은데 ESG는 잘못하는 기업들 여기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여기 재무성과도 나쁘고 ESG도 잘 못하는 기업들은 뭐 아예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 ESG 시대가 요구하는 거는 재무성과도 좋고 물론 중장기적 재무성과도 좋고 ESG도 잘하는 겁니다. 스타기업 이런 스타기업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ESG를 잘하는데 지금 현재 재무성과가 나쁜 기업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생수, 에비앙을 생산하는 생수 에비앙을 생산하는 기업인 다농의 에마누엘 파비르라는 유명한 CEO가 있었고 그 CEO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온 CEO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과가 좀 안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에마누엘 파비르를 해임했어요. 그렇게 해임하고 나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돌았냐면요. 역시 ESG를 아무리 잘해도 재무 성과가 나쁘면은 투자자들이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투자자의 본심이라는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ESG를 잘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재무 성과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이 다농의 사례가 투자자의 ESG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ESG를 지지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닌가 투자자들이 이런 의심을 갖게 해줬다 이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투자자들이 ESG를 드라이브를 걸고 압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낮아도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 ESG를 잘하는 기업을 투자자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수익률을 일부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 ESG를 강조하는 진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결과가 하나 있어요. PwC에서 325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기관 중 81%가요. ESG 투자로 1% 이상 손실을 보는 것은 싫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그냥 뭐 손해든 이익이든 안 봐도 관계없다. 0% 정도도 괜찮다. 49%. 이 구간이 18%. 그 다음에 50에서 100 bps가 14%.
그러니까 이 지금 100bp가 1%로 보면 되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0bp 정도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 이 구간까지를 계산해 보면 81%의 그 투자자들이 1% 이상 투자 손실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기피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역시 투자자들이 ESG를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큰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뭐 5% 6% 또는 10% 이렇게 투자이익이 나는데도 마이너스의 1%까지는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보게 되면 손실이 나도 괜찮다라는 그런 응답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앞으로 ESG 쭉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손실이 나더라도 ESG 잘하는 기업이 경영을 잘하는 그 순간까지,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까지 기다려주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의 본심이 ESG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입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ESG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그 투자자들의 본심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도에 대해서, 또 투자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ESG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